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도로변에서 전화로 인터뷰하셨잖아요.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네. 20km가 넘게 공사 중인데 딱 걸려가지고요. 예, 일찍 다니세요. 아주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다니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스튜디오가 훨씬 좋죠. 네. 예. 아까도 뭐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안진걸 소장하고요. 어제 있었던 2019 국민과의 대화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은 어떻게 라이브 보셨어요 어제? 네, 그 앞부분만 빼놓고 뒷부분 다 봤는데요. 나중에 앞부분도 이제 텍스트는 봤습니다. 방금 정의당에서 낸 논평 보니까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자유롭고 민주주의에 맞는 형식이었다. 네. 다만 예를 들면 청년들의 어떤 고통이나 또는 사회경제 약자들의 생존권 또는 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는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마간산식으로 너무 짧게 검토되고 지나갔다. 이러면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교육 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직접 만나고 이야기 듣는 2시간까지 듣고 끝나고도 이렇게 또 저번에 독도에 우리 소방관 희생되신 분들 네. 유가족들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쟁점이 아주 심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어떤 일자리라든지 네.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 생존권 문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또 체증 문제 이런 것으로만 한번 민생경제 이슈로만 2탄을 하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드려요. 그러지 않아도요. 그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어제 국민과에 대해 어떻게 보셨냐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가을아리님이 안 소장 얘기한 대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은 산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자 장을 마련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은 워밍업이어서 그런지 다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경제면 경제, 사회, 정치, 국방, 의료복지 각각 체계적으로 다뤄서 국민의 갈증을 해소해 줬으면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고요. 틈틈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 9344님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다가서는 대통령 모습이 참 좋았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권력에 이쳐 있는 분들 또는 국민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고위 정책자들이 국민들과의 대화 또는 기자단들 대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대리해서 기자단과 대화 이걸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가지진 않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가지긴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거기 짧게 답하셨어요. 뭐 여전히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의 고통이나 차별감을 해소하지 못해서 실망 알고 있다라 했는데 예를 들면 2030 세대하고 별도의 심층 자리를 한 번 더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가장 중요한 세대들인데 10대, 20대, 30대들하고 대통령께서 또는 국무총리 등이 나서가지고 곳곳에서 그런 대화를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하시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계속 이런 대화의 자리를 가지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인 소통 문화로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진전이었지만 저는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저 블랙머니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삽질 영화도 있고 대통령 7시간 영화 블랙머니 3개가 화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영화도 한번 본 다음에 그 관객들과 같이 그 영화랑 관련된 어떤 주제들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2, 3, 4 정도로 계속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시니까 안 소장. 저는 좀 민생경제 그쪽에 많은 또 주의를 많이 집중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금도 제가 이제 상지대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학생들하고 그 영화를 봤거든요. 사학비리로 이제 상지대가 엄청 고생하다가 그 10년 동안
학생 구성원들이 투쟁해가지고 비리재단 몰아내고 학교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때 투쟁하면서 징계당하고 쫓겨났던 교수 학생들 이야기인데 영화 졸업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다큐 영화 졸업인데 지금 뭐 독립영화제 대상도 받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학비리 문제 여전히 심각하고 아직도 사학비리 문제 해결 안 된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수원대라든지 뭐 경주대, 서라벌대 같은데 그러면 사학비리는 또 어떤 게 하냐면 등록금 문제가 연동되어 있으면 그건 또 대학생들의 교육비 주급이 문제가 연동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거의 없었거나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물론 다만 부동산 문제 왜 정부는 민주화돼서 좋은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와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냐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은 잡겠다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원, 청년 주거용 75만 원 등 공급 정책 착실하게 하겠다. 답은 하셨어요. 하지만 잡겠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가격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라는 제안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참조하겠다는 정도로만 답을 하고 넘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제안들은 과감하게 맞다. 지금 집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이 다주택을 엄청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채, 네 채, 다섯 채. 근데 집값 올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로비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유세가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되니까 내놓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공급이 활성화돼서 매물이 넘쳐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럼 전월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더 예.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마간산식이기도 했지만은 정말 과감한 정책적 어떤 포부나 견해를 제시하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년 반 지났는데 과감한 정책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지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어제 이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대한민국 같다. 이 예. 타운홀 미팅 이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예. 100분밖에 안 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주마간산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안 소장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또 안 소장 전문 분야 예.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소상공인 정확히는 행정권 예 맞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 그 부분도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정확히는 이제 197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도 국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이제 2시간 넘게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도 좀 더 한 것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들. 자, 그중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고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말씀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상황을 비교적 잘 보고 있더라고요. 2년간 포용 성장이나 국민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서도 내수 활성화되기 위해서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걸로 힘든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2년간 대폭 올랐다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엔 지금 4%대로 확 조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셨고 다만 정말 중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는 무엇이 비용에서 더 많이 차지하느냐. 최저임금이 인건비냐 아니면 더 오르는 게 뭐냐 임대료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뭐 말씀은 안 했지만 가맹본부나 대리점본부가 너무 많이 뜯어가는 어떤 로얄티나 비용들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 말씀을 인생경제연구소에서 항상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대통령께도 이제 인식 공유됐다는 건 기뻤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나머지 그 대책들이 뒤늦게 가는 바람에 중소상공인이 힘들어졌다. 네. 그건 이제 그 진단도 맞아요. 저희는 그걸 선행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 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이제 둔화됐잖아요. 4%로. 이것 때문에 500만 명이 최저임금 받는 농도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면 올해 내년에 중소상공인이나 풀뿌리 경제인들의 소득을 대폭 올려준 정책을 펼친 다음에 내후년에는 최저임금 조금 더 또 10% 정도 더 올려가지고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서 내수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확 줄어들어야지 가계 소득이 늘어날 효과가 발생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그걸로 그걸로 소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거 문제 좀 더 자세히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허리케인 청취자분들 의견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또 5088님께서 탈북민 다문화 가정 현안 등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경제 공격을 한 만큼 일본이 풀어야 한다. 열강들에게 할 말하는 대통령이라 보기 좋았다. 754 하나님께서도 정치 쇼든 뭐든요. 대통령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행복했고요. 쇼라도 좋으니까 야당도 국민과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뭐 하시고 싶은 꼭 이 부분을 해야 그래서 되겠다.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가 덜 나와가지고 아쉬운 건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많이 들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의 대화 2, 3, 4를 계속 해줘야 된다. 연말까지. 지금 굉장히 뭐 대통령께서도 어떤 큰 논란이 있던 이슈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어져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옳은 정책인데 지금 최근에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고민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민 경제 이슈로 서민 경제 이슈로만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슈로 한번 이 두 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서민 경제 쪽만 갖고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만약에 마련된다면 그때는 사회를 배철수 씨가 보지 말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보면 잘할 것 같아요. 저에겐 과분하지만 어제 배철수 선생이 세상에 깜짝 놀랐죠.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동갑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는데. 53년생.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노회찬 전 대표님하고 손석희 사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 세 분이 동갑이어서 56년생들이죠. 그때 큰 화제가 됐는데 두 번째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정말 국무총리하고 대통령께서 나눠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서민경제 이슈, 그다음에 민생 이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 통과 안 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이야기했는데 그거로도 다시 한번 국민들을 이야기하면 국회도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 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서민들 그 보호기간 2년밖에 안 되는데 4년, 6년 늘리는 거, 그다음에 통신비 아낄 수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잠깐은 택배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이나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또 되게 화제가 된 게 우리 민식이법 첫 진로 그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 우리 학교 보육에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숙연해졌어요. 어린이 생명안전법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독도에서 우리 희생되신 우리 소방관들하고 처음부터 끝이 너무 감동적이고 숙연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법들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안타깝지만 좀 이따 단식에 돌입하신다는 제1야당이 반대하는 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1야당도 만나 설득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과의 대화를 한 번 더 해서 이 법들을 절절하게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듣는 방식도 꼭 필요하다. 아까 청취자분이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잖아요. 야당도 좀 국민과의 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좀 어젠가 그젠가 2시에 청년들하고 했는데 낮 2시에 청년들하고 하면 직장 다니는 청년이나 비정규직 청년, 알바 청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오히려 지적을 받았다는데요. 청년들이 와서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아무튼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많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게 아까 그 문자 있었잖아요. 쇼여도 좋으니까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쇼를 참여해서 만나지만 그러다 보면 쓴소리도 나고 진정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되거든요. 2020년은 소통의 한 해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졌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안 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삽질 대통령 7시간 블랙머니 졸업 이 내 영화는 꼭 봐야겠더라. 연말에. 다 사회경제 이슈하고 관심 있고 민생 갑봉이가 주목했던 그 사회 이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안 소장하고 인연이 깊은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릴게요. 이성규 거참 말 맞네. 거참 말 맞네. 이 노래 좋죠.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발로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